분석 데스크에서 네. 연임 같은 소리 하네. 임금님이냐? 저랑 같은 걸 보고 시작부터 웃고 계셨군요. 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데스크의 시민들이 못 참고 자꾸 네. 글짓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원로 소개는 이경혁 편집장과 박희준 PD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혁입니다. 3주 연속이지만 저희는 수요일에 고정이 아닙니다. 저만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인은 자기는 정치 얘기 잘 모른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 말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하다가 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뭔 소리야? 끝나고 나면 자기 코너인데 가긴 어디를 가? 자리가 그래서 사람 이렇게 바뀌었죠. 쪼그라들어. 아. 네, 요 한 달 사이에 이제 투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정치에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투자는 심리니까 네. 얼마든지 상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닉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장과 정치의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치는 참여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근데 그 정치가 잘해서 시장이 상승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둘 다 포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흔들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로로 시작하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네. 제가 이렇게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유PD가 주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헛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되게 미안합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네. 늘 드릉드릉 하고 계십니다. 그룰링이라고 하는. 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W베이스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한국에 발송할 연어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아, 연어를 다 깎으셨대요. 아, 여러분은 이제 베이스를 주문하기만 하면 네. 됩니다. 약간 양식을 하셨군요. 시간을 그렇죠. 보니. 아니죠. 이제 연어를 깎고 베이스를 아니요, 양식하는 거죠. 이제 네. 댁에서 운전해서 한두 시간 걸리는 강의 그 지점에 연어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럼 베이스는 잘하려면 우리 기타보다 조금 더 키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 다 크면 이제 줄 2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수확하기 전에 어린 베이스들을 네. 남획하셔가지고 지금. 그럼 기타인데. 그래서 베이시스트가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스도 곧 수확할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은 준비만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광고를 처음 한 게 2달 전인데 진짜 연어를 잡는 날이 왔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새 정부라는 말을 못 쓰죠. 예. 14개월 차니까 국민주권 그렇군요. 정부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시간이 간다고 연어를 잡는 W베이스처럼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집권 1년 만에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키워드는 저체온 빙고의 첫 번째 단어가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빙고 보고 가나요? 이거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참고로 오늘 빙고 추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추가할 말은 없습니다. 복수, 이미 있으니까. 복수. 네. 네. 연이 원래 빙고라는 건 채우고 나서 동그라미까지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다 채운 다음에 나중에 네. 그 사회자가 부르면 그쵸. 동그라미 치다가 그쵸. 네. 완성한 사람이 네. 손 드는 거죠. 세 줄. 아까 분석 데스크에 보니까 이 빙고판이 다 차면 뭔가 주나요?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아까 박유준 PD 네. 빙고 티셔츠. 아니 여기 게스트로 제가 몇 년 와봤는데 네.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빙고가 다 차면 새 빙고가 시작되겠죠. 네.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어딘가 오싹하다라고 말씀드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왜냐면 처음에 임기 초에 방송인 한두 사람, 뭐 댓글 몇 개에서 저런 말 할 때도 제 체온이 좀 내려가서 지적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제는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 저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떠올리진 않았단 말입니다. 어제 태풍이 불어닥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밤잠을 좀 설쳤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토끼불 편집장이 분명히 얘기했죠. 애들 소셜 금지시키고 싶으면 어른들도 밤에 붙들고 있지 마라. 그쵸. 대통령 폰 뺏어라. 얘기했는데. 저는 어릴 때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받고 와서 네.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몸에 담배가 안 좋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TV를 끊으면 나도 생각해볼게 라고 해서 둘 다 끊지 않는 해피엔딩을 받았죠. 네. 상호 확증 파괴. 제가 아빠였으면 담배를 줬을 수 있습니다. 말 걸지 마. 그래서 잠 못 들던 국회의장이 자정쯤에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요즘은 소셜을 안 쓰거든요. 안 네. 쓴 지 10년쯤 돼가는데 보통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글을 올리기 직전에는 완전 또렷하고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저때 절대 졸리거나 뭐 자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에 평소에 글을 안 올린다는 건 늘 약간 정신이 희미하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늘 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 글 쓴 뒤에도 한동안 깨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플 보려고. 그럼요. 60, 70대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동안 경우- 못 잤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기사로 퍼가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밤잠을 설쳤을 네. 거예요. 글 다듬느라 바빴을 겁니다. 또. 네모 2개로 제목을 강조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썼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건 끝에서 둘째 줄입니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옛날 액션 영화나 이런 데 이런 기법 있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 라고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주제 OST가 나오고 맞아요. 네. 제목 뜨고 페이드인이 되면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어제의 발언을 들어보죠. 국회의장의 단어 선택을 아무것도 제가 안 지웠습니다. 이제 저 뭐도 안 잘랐습니다. 풀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임기 내에 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뭐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그 문제도 이제 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제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네. 딱 두 글자만 했으면 끝났을 얘기가 길어졌죠. 안 해. 안 했으면. 일단 기자는요. 이 질문을 하면서 국회의장과 청와대를 담그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질문의 구조 자체가 네. 연임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잖아요. 뭘 박정희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너무 분명하게 임기 내에 현임 대통령의 연임을 처리할 거니 그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고서 네. 욕 먹어볼래? 이런 의도였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으로 단호하게 안 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답변을 해도 일파만파를 붙여서 흥행시킬 각오로 질문을 던진 거죠. 개인 기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기자가 질문 안 했어도 출입 기자들 성향의 평균치 어딘가에서 이 질문은 떠돌다가 반드시 나왔을 질문입니다. 국회의장은 먼저 웃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상조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스포츠 응원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쪽이 아니지. 거기로 던지고 안 되지. 역으로 가네요. 반대 투구. 시기상조가 아니고 안 된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는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 헛발질했어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겠지요라고 합니다. 저는 또 안 돼. 합의가 아니고 안 된다고 해야죠. 그래도 당혹스럽다는 듯이 일단 처음에 웃고 합의, 시기상조 같은 사실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부정적인 단어를 쓰긴 썼습니다. 네. 혹시 국회의장이 현행 헌법을 검토 안 해서 모르나? 정도까지 저는 선회했습니다. 이게 최종의 선회죠. 예, 최종의 선회죠. 국회의장이 헌법을 다 외우고 있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모든 시민들이 시민 국회의장에 대해서 혹평하는 게 누구죠? 뭐죠? 저 사람 누구냐?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이름만 알았지 뭐 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잘 몰랐거든요. 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회해야지. 선회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분의 답변에서 안 되는 안 나오고 안 된다는 옵션을 모르는 것처럼 No is not an option 처럼 논의의 대상이다 정도의 답변이 나오고 답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모르고 외국인이 이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말로 들을 수 있다고요. 도망치는 말로. 근데 그 배경은 뭐냐? 지지자들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 칭찬의 댓글로 연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댓글을 달았다. 평론가들이 연임을 입에 올렸다. 칭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빙고 단어가 연임이 됐던 네. 거고요.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예. 키워드가 눈에 띄니까 야당에서 지난 1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그 문제를 찔렀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문재인 정부도 공격당한 적이 있거든요. 개헌 얘기할 때는. 임기 초만 해도 야당 왜 저래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구나. 왜 저런 의미 없는 말로 공격을 하나. 이쪽은 칭찬인데 박정희 이승만 생각만 나잖아. 쟤네 왜 저래 하고 웃고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2026년 4월이 되는데요. 과거로 좀 더 돌아가 보죠. 네. 청와대에서 여야정 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대통령. 2월에 왜 기억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가 날짜 다 조율해 줬는데 점심 먹기로 한 시간 1시간 전에 당에서 회의를 하고 듣고 보니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맞아. 그때 취소가 됐었죠. 네. 2달이 더 지나서야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비공개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그때는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구나 생각했었죠. 돌이켜보면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언제?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만요. 뭔 소리야 이 힘든 걸 내가 왜 또 해?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 그렇게 쉽게 말할 상대한테 장 대표가 그래도 안 한다고 하라고 라고 했으면 그건 그냥 떼쓰는 겁니다. 그때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4월 8일 그 다음 날에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대통령이 답했다가 청와대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거 뭐야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보같이 그때 얘기할 걸. 그죠. 저 안에는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가 없죠. 제가 아까 네.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답변이 아니죠. 안 해가 아니고 네. 불가능해. 이러면 장동혁 대표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공고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는 개헌안을 수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심지어 이때의 개헌안은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또 무의미합니다.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개헌선을 넘거나 아니면 야당이 협조해주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도록 하는 여지도 있죠. 남기죠. 저 때부터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데 원한다는 말을 안 하려면 답이 길어집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답이 길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연임 논란을 이렇게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예전에 이 김민하 평론가가 여기 와서 네. 자주 하다가 이제 혼난 말이 있죠. 있죠. 네. 알 단어. 우리 래퍼 형님이 랩을 언제 다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인용으로도 인용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인용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노련하시다. PD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네. 약간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너무 고맥락 대화예요. 개헌 저지선이 넘지 않기 때문에 네.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그쵸. 근데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도 물론 확답을 하지 않는 게 정치인의 미덕이지 암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기본 스킬을 언제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정치인의 미덕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확답을 하는 타이밍이 너무 잦기 때문이 정치인 이재명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유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발목을 잡는 이유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면 끝나요. 안 된다와 불가능하다도 이게 야당이나 언론이 있게 불가능하다도 야당이나 언론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에는 의지가 안 담겨 있죠. 안 한다가 정답입니다. 4월 8일 대통령이 하셨다는 답변에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다에도 의장 혹은 청와대의 의지가 표현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표현되지 않으면 재래 언론과 국민의힘은 설레고 즐겁습니다. 큰 꼬투리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해석 전쟁이 모든 글에다가 달리고 있는 판에. 그리고 선회만 해주고 싶어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어젯밤 소셜 글에도 국회의장 본인의 의지는 안 써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물리치고 만든 현행 헌법의 정신에 부적합하다.
우리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가 제 생각에는 정답인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정도만 써줬어도 오늘 제 마음이 편했고 오늘 저의 논조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쓴 기본 절차라는 말로 돌아가면서 공무원 전법을 펴니다. 다수 언론은 저 말로 해명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의지 표명이 돼야 됩니다. 안 된다, 틀렸다, 안 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안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 더 좋은 표현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건 사실이죠. 그걸 짚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정도만 해주면 클리어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죠. 지금. 네. 조정식 의장 아까 제가 놀렸는데 상징성이 나름 많습니다. 운동권 86 세대고 의장 취업했던 노동운동가고 민주당의 연구위원부터 시작한 정통파하고 재정구 선생에게 인정받은 시흥시의 정치인이고 열린우리당 입당한 뒤에 지금의 22대 국회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연속 6선한 단 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조용히 했을지언정 정치와 언론을 모를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어디를 따다 받았었는지 중요한 의지- 단어가 뭔지. 네. 의지 대신 상황 설명만 해야 하는, 상황 설명 밖에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원고를 써놓고 커피를 마셨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대변인의 말로는 무게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비서실장이 가끔 나서죠. 춘추관에 직접 기자들을 부르곤 하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이 후보 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는 대통령의 말을 못 들은 모양입니다. 간밤에 단어 조율도 했을 텐데 어젯밤 조정식 의장의 워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 본인의 워딩을 더하죠.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강훈식 실장의 워딩으로 추가됐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의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이 다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급사랑 바빴으니까. 대한민국 헌법 128조를 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문장에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한국어를 외국에 살다가 방금 와서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이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자유당 민정단계에 시달린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1952년 전쟁통에 대통령 선거제를 바꾸는 발췌 개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은 개헌이고 군인들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더 많이 기억하죠. 1954년에는 삼선 제한 철폐를 하고 영구집권을 도모한 AKA 4.4.5입 개헌 135.333333 개헌이 있었습니다. 반올림 개헌. 예. 1969년에는 재선했던 박정희가 이승만이 실패했던 짓을 다시 해서 성공을 하고 삼선을 하죠. 삼선한 뒤에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법을 또 바꾸고 무제한 출마, 제가 푸틴 익셉션이라 부르는 룰을 만들어서 종신집권을 하려다 죽죠. 그리고 1987년이 되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헌법을 그대로 두면 7년짜리 대통령을 체육관 선거로 또 뽑을 거라서 전두환은 감옥에 갈 게 두려웠기 때문에 간선제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호헌 조치라는 걸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밀려서 오늘날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분석 데스크에서도 저 전문이 그래서 87 개헌의 킥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네. 다른 말들은 아름다워요. 네. 제일 아픈 건 저 말이에요. 독재 세력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후기가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건 쓴 사람이 그걸로 되게 호되게 아팠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새 이제 많이 쓰는 저는 이 사실을 왜 알고 있을까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헌법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을 뿐 네. 피가 묻어 있습니다. 독재를 유지하고 싶었던 저 5번의 시도를 막아서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헌법 128조입니다. 제적 과반 그리고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 없음. 강원식 비서실장은
이 헌법의 의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지를 담아서 말하고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례에도 있어요. 뒤져보니까. 우리는 밀레니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를 했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의 위기에 몰리자 개헌 카드를 꺼낸 적이 있었죠. 그에 대한 개헌에 대한 평가가 좋았든 나빴든 개헌 논의는 늘 많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의원 내각제 하자면서 개헌 논의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랬죠. 지지난 정부도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당시의 워딩을 보여드리죠. 2018년 집권 1년차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의 헌법 개정안 발표문입니다.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또한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요. 이러면 쉽죠? 네. 실제로 이때 이후에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딴지는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아마 현 정부도 조만간 이런 확실한 워딩으로 이 국면을 빠져나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정무수석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다시 확인해주기도 했는데 헌법상 불가능하다 말고 다른 워딩을 골라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 잠깐 유튜브에서 되감기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요. 라이브 네. 중에서 오늘 유튜브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네. 유튜브 네, 아프네 오늘. 좀 물리적으로 불편하시겠지만. 되감기가 안 된다니. 네. 저는 약간 역사를 되감기 뭐 이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역사도 되감으면 안 되고요. 아, 안 됩니다. 네. 맞다. 그죠. 오늘 저희가 일으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라이브 시작 전에 방폭이 한번 됐었습니다. 네.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 죄송하고 오늘 유튜브가 아파요. 양해 뒤로 돌아가기가 부탁드립니다.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이따가 그 방폭되는 게임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몇 번 저주인가요? 방폭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임 얘기를 잠시 후에 할 겁니다. 매일노동뉴스의 단독 기사를 보시죠. 저 회사 에이스 홍준표 기자의 이름이 또 보입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늘 볼 때마다 느끼지만. 노동기자 최강자입니다. 네. 아니 준표라는 이름 되게 멋있어요. 그럼요. 구준표도 네. 있고. 구준표잖아요, 구준표. 네, 히어로즈에도 이름이 준표인 투수 있어요. 어. 네. 스토리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기사에. 2022년에 당시에 38살이었던 고 이동우 씨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셨는데 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시다가 추락으로 인해서 숨지는 사고가 나옵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가지신 지 얼마 안 된 때였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였어요, 저 때가. 네. 그래서 언론이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동청이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됐으니까 본때를 보여주려고 동국제강의 공동대표 2사람을 입건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반대를 합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무산이 됩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를 빼고 관계자들만 다른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냥 징역의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장에서 항의를 합니다. 노동부에서. 그랬더니 보완 수사 요구를 몇 번 검찰이 하더니 결국 대표를 불송치합니다. 여기에 화가 나서 사모님이시죠. 유족도 회사 대표를 고소했는데 검찰은 결국 모두 불기소했고 불기소 처분을 했던 담당 검사는 이틀 뒤에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됩니다. 새로운 법에 이제 그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중요한 초기 판례가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떠한 판례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좀 네. 그런 정황이 보이고요. 다시 모르시는 분들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노동청의 특사경 감독관들은 네. 경찰의 권한을 가진다. 조사하고 네. 기소할 수 있는. 기소는 아니고 입건할 수 있는. 그래서 노동청 수사팀이 특사경이잖아요. 여기서 회사 대표를 모두 입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걸 뒤집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표라는 이유로 경영 책임자라고 볼 수 있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죠. 네. 이건 노란봉투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라고 볼 수 있느냐.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같은 질문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적극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고요? 그때는 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렇긴 하죠. 역사적으로 인사는 늘 군주가 하지 않았나요?
아니 보통은 예전에 뭐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치는 잘 몰라서 이제 역사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뭐예요 저기 단종이 네. 그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세조가 그걸 걷어내야 된다 했을 때 김종서 황보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 그들이 이 나라의 군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아. 왕사남에 나오나요? 왕사남에는 계유정난이 있던 후의 일이 나오죠. 제가 왕사남을 안 봐서. 네. 왕사남도 안 봤으면서. 나도 안 봤어요. 왕사남 계유정난 안 나와요 왕사남에. 그렇구나. 네. 호랑이만 나오는구나. 네, 그냥 당연히 인사권은 최종 결재권자의 몫이었던 거고 언제나. 근데 그거를 두 개가 다른가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글쎄요 요새 고시에는 이런 걸 시험을 안 보나 모르겠습니다. 고시가 없어졌군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짓을 검사도 그 전에 많이 했어서 노란봉투법이 더 필요했던 거겠죠. 네. 언론이 이걸 주목을 하고 사모님이 갓난아기를 안고 언론과 노동청을 뛰어다니는 것도 보도가 됩니다. 계속 회자가 되니까 검찰의 뿔난 지방노동청장이 나섭니다. 항의를 합니다. 노동부가 범죄를 인지했으니까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라고 지방노동청장이 말을 했는데 네. 취재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이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따로 연락을 해서. 그리고 홍준표 기자가 인터뷰한 고 이동우 씨의 사모님은 담당 검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대로 보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의지가 분명했네요. 예. 우리가 뭐 김건희 사건이나 이런 때 흐린 눈으로 보다 말고 적극적으로 딴 눈 보기 검찰이 보여주는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보긴 했는데 네. 김건희는 김건희니까 권력의 정점이니까 이해를 해주겠는데 이런 우리가 가끔 이름도 까먹는 중견기업 업체 대표가 뭐라고 이런 사람들까지 봐주면 네. 면죄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자 유족분, 사망하신 그 피해자분 유족분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특사경 문제가 이제 그 보안 수사권과 정권 성취 얘기 말고도 특사경 문제가 또 있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 네. 특사경은 노동부에도 있죠. 우리가 방금 들으신 국세청에 있죠. 관세청에 있습니다. 교통부에 있고요. 식약처에 있고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있습니다. 그 P2P 사이트 이상한 거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네. 문체부 소속. 특사경이 하는 일들 중에 돈이 되는 일을 검찰이 관여하고 싶어한다라고 박판규 변호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것의 복습 중 하나입니다. 이걸 찾아보느라 최근에 아카이브를 뒤져보니까 어제 오늘 재래 언론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계속 얘기하고 특사경들 중에 이제 관세청의 비리가 있는 어떤 특사경을 검찰이 잡아서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더라. 이런 훈훈한 미담 기사들이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커뮤에서도 경찰도 사고 쳤다 이런 식의 제목들 되게 많이 봐요. 커뮤에서 왜 굳이 그런 글을 쓸까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커뮤를 다 검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해도 좋아요. 뭐 그런 얘기 해도 좋은데 죄 지은 사람을 봐주려고 검찰이 버틸 때 대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도 같이 좀 논의해달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 시간에도 다수의 보수지는 이 단독 기사에 대한 추가 취재가 안 보이고 검찰이 와인을 빼돌린 특사경을 잡았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확인 과정이 지난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다음날 회의에서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된다면서 공식 용어를 참사에서 사고로 바꾼 사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최근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인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공개된 겁니다. 오래 걸렸네요. 그때 나왔던 말들을 보실까요? 이상민이 이번 사고는 가해자가 없으니까 희생자라고 부르지 말고 사망자 사상자로 하자고 했고 김희승 전 서울시 행정 1부 시장은 참사 말고 사고로 용어 변경을 하자고 건의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상민이 참사나 희생자 같은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 문제가 되니까 바꾸자고 말하고 한덕수는 굿 아이디어라고 했다는 게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사 다음 날의 회의라고요. 진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네요. 바로 어떻게 이 생각부터 날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얘가 어디 있어?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우리 집안에 뭔가를 깨트리고 실수를 네. 하고 이제 아빠가 오시기 뭐 한 30분 전이야. 그럼 일단 면피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뉘우치기보다는. 임기응변. 예. 이거 봐. 적당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전혀 맞지 말씀드려놓고도. 않아요. 회의 참석자의 진술도 진상조사 특위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갔던 사람들에게 난 사고인데 참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를, 즉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를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심전심이었던 셈이죠. 유흥이나 축제를 즐겨 용산에 들어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참 재밌네요. 그리고 이 지방에 참- 다단미방을 나눠고서 그리고 이 참사가 나고 바로 뭐 한 며칠 뒤부터 이런 식의 약간 여론이 굉장히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맞아요. 보여가지고 2차 가해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참사 다음날 대통령이 바로 이 생각을,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그 생각부터 했다는 게, 그 코드가 일치한다는 게 저는 좀 놀랍네요. 그 다다미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나 보고 있었던 거죠. 요즘 막 죄송합니다. 그들보다 빨랐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럼 본인이 올리나? 그러게 맞아요. 그 뒤부터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재래 언론이 이 기조를 따라가 버리는,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참사였습니다. 따라서 특조위가 보기에 이 결정은 윤석열이 한 걸로 보인다. 그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모아서 결정한 건 윤석열이다라고 특조위는 현재까지 잠정 결론을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약간 딴소리를 하자면 예전에 그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조사 기간이 한 몇 년 걸렸어요.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제가 또 이걸 살짝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뒷얘기를 오늘 한번 풀어보자면 공무원들이 일단 얘기를 안 해요. 조사를 들어오면.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어떻게 불똥이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구슬리고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너에게 피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일종의 그 조사관과 피조사대 라포를 쌓는 과정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버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이 사람이 삭제 파일로 갖고 있는 기록 하나를 백업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USB 디스크에 견출지를 붙여놓고 네. 휴지통. 그렇게 하면 반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네. 누군가 모방할 수 있어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독특한 기법으로 실제 자기가 그때 타 메모를 해놨던 파일들을 복원을 하는 기술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딱 복원을 하고 조사관이 이게 참 오래 걸리는 채굴 작업이구나라고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글쎄 걸린 시간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1년의 진실에 도달한 게 아닌가. 벌써 4년 전이잖아요. 네. 당장 오늘만 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그 완벽하게 삭제했다던 자료들이 많이 복원됐다는 소식이 예, 나오고 그게 있기는 한데 기술적 복원이 있고 때로는 휴민트에 의한 복원이 네. 있다. 흔적을 지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 요즘 들어 이제 제가 의심하다가 말고 세상이 그 얘기를 안 하면 둘 네.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잘못됐다. 음. 보통은 그쪽이 맞죠. 그러다 말고 그게 바람직하고요. 근데 이제 요 몇 달 사이 그게 바람직하죠. 네. 근데 요 몇 달 사이에 이제 재래 언론들 정치부 기사들 보면서 아닌데 나 말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의심이 있는데 왜 언론은 아무도 이걸 제목에 안 뽑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전문가들끼리 여럿이 모아서 손바닥을 이렇게 모으면 해가 가려지는 줄 아나? 그런 우화의 장면을 본 듯한 느낌이에요. 단어를 바꿔 부르면 국가 책임이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 대화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을 얹은 거예요. 해가 가려졌습니다, 대통령님. 그랬던 분위기인 거예요, 그림이. 그런 그림을 읽힙니다. 끝으로 오늘 법사위에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중이죠. 싸움 나고 막 얼평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더러 아름다우시니 어쩌니 하면서 분석돼서 오셔야겠다. 굽어 살펴달라고 얼평을 네. 난리가 났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일단 딴 건 몰라도 처리할 안건을 오늘 아침에 검토한 검찰총장 대행이 아침에 드디어 삐진 티를 냈다 하는 소식을 드디어.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